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무 YTN 세종연구소 객원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대 고도 770km까지 떠올라서 3,700km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미사일로 네네. 파악되십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KN-08 그러니까 3단 ICBM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화성 14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예. 대적으로 봐서 화성 12형은 1단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14형은 2단 미사일이고 그래서 만약 중간에 낙하물이 하나 있었다면은 화성 14형 2단 로켓이고요. 만약 그게 없이 그냥 비행했다면은 화성 12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봐야겠지만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ICBM은 그 2단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1단 추진체가 낙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낙하물이 만약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면은 ICBM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이 미사일을 쏜 곳이 이번에 평양 순안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이곳에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 네, 그렇죠. 순안 어떤 곳입니까? 평양 순안 비행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공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북한의 유일한 민항기가 뜨는 곳이고 또 북한에서 공항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공항인데요. 네. 그 공항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경비가 굉장히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리고 평양 김정은 집무실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행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난번에 쏠 때 다음번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대 고도 770여 킬로미터면은 정상 각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700km를 날아갔거든요. 예. 보통 고도는 날아간 거리의 3분의 1 정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3,700km 날아갔으니까 한 770 정도라면은 조금 각도를 낮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정도 정상 각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초 이 9월 9일 구구절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대형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시점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점의 도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그 사이에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 같은 이제 시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급하게 한 8일 만에 제재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우선은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형식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지난번에 화성 12형을 태평양으로 쏘고 나서 앞으로 태평양에다가 미사일을 많이 쏘겠다. 결국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네. 미사일 도발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중거리든 장거리든 미사일을 쏘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엔 안보리나 미국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그렇죠. 일단은 네. 반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태평양상으로 미사일을 계속 쏠 건데 어떤 명분을 유엔 안보리 제북 제재에 대한 반발하는 형식을 그것으로서 명분을 찾은 거죠. 네. 예. 자, 지금 화면을 김 의원께서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화면상에는 평양 순안에서 지난달 29일 쏜 미사일의 궤적 그리고 거리와 오늘 쏜 미사일의 궤적 고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바로 오늘 쏜 건데요. 지난번에는 네. 55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2,700km를 갔는데 오늘은 고도도 좀 높아졌습니다. 770km 최대 고도에 3,700km를 날아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날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점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사정거리를 정해놓고 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가 예. 2,700km 날아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사거리를 내려면은
자전거리의 3분의 1 정도가 고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2,700km를 만약에 날아갔다면은 약 한 1,000km 가까운 고도를 올라가야 되는데 예. 550km로 고도를 낮췄다는 거는 거리를 발사 각도를 낮춰서 거리를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3,700km를 날아간다면은 적어도 고도가 1,0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770km라면은 북한이 3,700km라는 어떤 그 목표 타겟을 놔두고 예.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분석하기로 현재 이 북한이 오늘 도발한 미사일이 IRBM급인 화성 12형이나 ICBM급인 화성 14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단계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스커드나 노동, 북극성 2형까지 이제 개발이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은 북한이 그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제 화성 12형은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 추진체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게 IRBM으로 쓰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진체를 활용해서 화성 14형 거기에다가 일단은 더 올려서 2단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아직도 네. 실질적으로 화성 14형이 지난번에 한 7,000에서 10,000여 킬로 갈 수 있다고 추정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 그러니까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원거리까지 타격하는 능력은 아직 완성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그들이 그동안에 지난 4월 15일 날 선보였던 3단 로켓 KN-08이나 14 같은 그런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그 화성 14형을 고도 3,700km까지 올려 고각 발사를 해서 낙하했을 때 그 홋카이도에서 낙하물이 관측이 됐었죠. 예. 그 낙하물이 실질적으로 3개 정도로 분산이 되고 타서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아직 북한이 탄두 재진입체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ICBM 미사일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3,700km를 날아갔지만 고도가 770km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ICBM급 미사일에 12,000km 정도 가는 미사일의 탄두 속도가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이 미사일로는 탄두 재진입체 실험을 하는 거는 ICBM급으로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사한 IRBM을 조금 더 쏘아본 것 같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도요, 사실상 실사격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서 쏘진 않았지만 같은 거리를 향해서 우리의 현무2 실사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동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삼축 체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삼축 체제가 이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3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북한의 그 핵 위협,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점 타격,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아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가 현무2를 가지고 그 원점을 타격하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고 아마 우리 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지금 뭐 핵실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지난번 미사일 쏘고도 며칠 지나지 않았고 대북 제재 나온 지 사흘 지났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추가 도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배제할 수 없겠죠? 예, 2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선 그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자기들이 끝이다. 일종의 어떤 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술이라도 미사일을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작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로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도 3차례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 핵탄두 미사일, 핵무기 완성을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얼마 전까지 계속 해왔던 미사일 발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ICBM급, 그러니까 3단 로켓을 장착한 미국을 본격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 완성될 때까지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